아마 많이 혼란스러웠던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동산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이야기를 참 많이 서로 나누셨을 텐데요.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인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빵을 달라고 하니까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빵을 못 사게 해버리는 그런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공급량과 수요를 조절하는 시장의 기능을 이렇게 규제만으로 항상 잡아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또 특히 서울같이 인구가 모여드는, 그리고 지금 지자체 인구는 줄어들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바다로 가는 것과 같은 현상인데, 이걸 좀 제도적이고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빵을 달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만들지 않고 안 달라고 하는 쪽에 만들고, 그리고 못 사게 하는, 빵을 못 사게 하는 이런 제도가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좀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나저나 우리 시청자님들 말마다 고민이죠. 집을,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 지금 있는 집을 팔아야 될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나 요즘 시대 때문에 너무 답답하다, 부동산 고민 해결되지 않는다 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려 있고요. 자, 시작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듯이 아마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이 토지 거래 허가제 다시 재지정된 그 지역 이야기일 겁니다. 지난 한 달간 열려 있었던 그 지역, 많은 분들이 이제 학습 효과를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시죠. 네, 강남 3구가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고 다시 한 달 만에 또 오히려 강남 3구에 더해서 용산구까지 아파트 전면 토지 거래 허가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한시적인 6개월이긴 하지만 시장의 이런 상황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폭락론자라든가 하락론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하락과 폭락은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로 거래를 막는 거라는 거죠. 이 규제로서는 하락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폭락론자 여러분들도 좀 시장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수요와 공급성들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좀 여러분들이 유식하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15년, 20년 만에 한 번이나 2번 맞추잖아요. 그건 다 맞추는 겁니다. 그건 태어나는 아기도 하락할래 상승할래 물어보면 아무거나 선택하면 맞출 수 있는 건, 그건 고견도 아니고 전문 지식도 아닙니다.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결국은 공급이 없는 이런 부동산 규제는 늘 시한폭탄과 같다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살아가는 게 주, 이거 인간의 본능이죠. 이건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빵을 만들어서 저가에 공급할 생각해야 되는데 빵을 못 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데 아파트 공급할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를 못 사게 하면 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못 사게 하면은 국가 경제가 무너지거나 언젠가 거시에 사회적 충격이 커요. 그냥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강남 3구의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 했다고 해서 안 살 사람이 안 살까요? 그리고 토지거래 후역이 풀렸다고 해서 살 사람, 대한민국 1%, 2%를 잡기 위해서 전체를 잡을 필요는 없거든요. 두고 보십시오.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봤잖아요. 이 강남 잡으니까 주변 또 마용성 오르잖아요. 마용성 또 잡으면 서울 주요 지역, 변두리 지역도 오릅니다. 서울 또 잡으면 또 분당 오르죠. 분당 또 잡으면 또 김포 오르죠. 결국 누가 타격을 받냐면 서민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는요, 놔두세요. 50억에 30평짜리 살던 100억에 살다가 죽던 내비둬야 되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또 너무나 이 시장이 요구하는 것들, 빵이 필요하면 빵 만들어줘야 되듯이 아파트 필요하면 지들끼리 만들어 가지도록 해주세요. 혈세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집 짓는 거니까 그냥 두세요. 인간의 욕구는 양질의 주택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 있죠. 그걸 어떻게 법과 규제로 한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강남구 3구죠.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금 걸렸으니까 지금 사세요. 또 풀리면 6개월 다 풀리면 또 오르면 그때 파세요. 그냥 차라리.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저는요, 이 부동산 가격 좀 안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 잘난 강남 사람들 아파트가 팍 좀 떨어지겠으면 좋겠어요. 그 떨어뜨리는 방법이 뭐냐고요? 공급이라는 거예요. 공급. 우리 공급 좀 합시다. 우리 서울시 국토부 각 구청에 일하시는 분들 이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공급만이 지금 방법이거든요. 자, 보세요. 일본 잃어버린 20년 30년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일본 도쿄와 동경이 망했습니까? 잃어버린 20년은 어디죠? 지방이에요. 70년대부터 80년대에 있다 뭐 요카마에서 다마시티 이렇게 40여 개의 신도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데가 신도시가 아니라 동경이었던 거예요. 동경을 재개발을 못하게 막아놨다가 도시 무너지니까 한 10년 전, 7, 8년 전부터 개발 허가를 해줘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신도시가 무너지는 거죠. 1000분의 1도 떨어지고 2000분의 1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욕구는요, 살고 싶은 곳에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돈 갖고 살던 말던 1억에 살던 100억에 살던 PTG에 살던 내비두라. 자본주의는요 좀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집값 오른다고 맨날 기사 나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 집만 편안하게 살고 있고 내 집값 안 떨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돼가지고 내 집 마련해서 난 투기 반대하거든요. 투기하지 마시고요. 내 집 마련할 기회 가져서서 집 사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 뭐 50억짜리가 5억 떨어졌다고 안 사고 5억 올랐다고 안 사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토지 거래 허가는 상징적으로 뭘 열심히 보여줬냐면은 아, 서울에는 수요가 많구나를 전 국민에게 또 공포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부동산 내 집 마련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또 토지거래 허가 들어갔을 때 사세요. 오히려 또 풀리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 못하는 만큼 이 포텐셜 에너지가 쌓였다가 또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가지고 투기하고 돈 벌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적 자산의 안정, 화폐 가치 떨어지는 것만큼 올라주면 행복하잖아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2012년에서 2021년 갔다가 폭락 40% 했는데 여기서 2차 폭락한다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폭락하는 게 기도겠죠. 여러분들 또 폭락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알아들어서 해주니까 가서 또 좋아요 누르고 뭐 클릭 많이 했겠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같이 가난해집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지면은요 세상만 부정적으로 보고 같이 가난해지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반대표죠. 그렇다고 저 차 대표를 상승론자라고 보지 마세요. 저는 상승론자가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집을 사게 하고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행복한 주거,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고자 하는 게 더 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격 내려가지고 2023년 1월부터 다시 바닥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만하고 가지고 조정, 강남은 규제 지역이니까 조정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슬쩍 풀어줬더니 또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규제했죠. 이게 이 한 달 동안 토지거래 허가가 풀렸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려고 했냐면 한 달 만에 다시 규제를 해야 될, 토지거래 허가를 해야 될 정도로 수요가 많았던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돈도 많았던 거예요. 왜 돈이 많아요? 많이 뿌렸으니까 돈이 많은 거죠. 돈 많잖아요. 시장에 돈은 나와 있고, 뭐 빚이 우리나라가 지금 가계부채, 뭐 정부 빚하면 6,200조가 넘는다고 하도 그 돈이 다 어디 있을까요? 국민 누군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가 많은 거 이번에 정말 확인했으니까 또 6개월 후에 또 규제 풀리면 또 어떤 현상이 날 건지 여러분 스스로 예측 가능하지요. 예측 가능하다 하시면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규제 들어가고 가격 안정될 때 하나 내 집 마련하지 마.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다.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됐어. 수요가 또 늘어나니까 수요가 활동을 하는 거니까 다시 또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규제로 토지거래 허가로 또 누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요? 이상하게만큼요. 이 수요가 한번 확인된 이상 수요가 자연적으로 내려가지 있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또 보합을 유지할 거예요. 또 규제 풀어지면 또 올라가겠죠. 이거 뭘로 엎어쳐야 돼요? 공급으로 공급을 해서 가격 떨어뜨려야 돼요. 공급. 이 공급을 좀 막지 마시라는 거예요.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다시 또 이번에 규제했으니까 하락할 거다? 여러분 이거 폭락론자나 하락론자가 아니면 바보도 알아요. 바보도. 이거 다시 또 가격 상승 여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보면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 싶으니까 거래량을 딱 떨어뜨렸죠. 이 규제로 떨어져. 언제까지 또 이렇게 과연 거래를 막는 정책이 나올까요? 거래가 일어나야 취득세도 세수도 거치고 양도세도 거치고 세금이 부동산 쪽 세금이 생각보다 많은데 지금 지자체 힘들어요. 정부도 세금 걷어야 돼요. 계속 거래량 줄여 가지고만이 이 상황을 끌어갈 상황은 아니에요. 정부도 세수 걷어서 돈을 써줘야 되잖아요. 복지도 많이 커졌잖아요. 국가가 맨날 빚으로만 복지를 넣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전한 거래가 나올 때 풀리겠지만 아예 풀어놓고 건전한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간단하죠? 수요가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저절로 내려간다. 이런 부분을 보시고요. 서울에 한강 메워가지고 복개천 만들어서 한강 위에다가 아파트 공급 못 하잖아요. 남산 헐어가지고 택지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린벨트 풀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그나마 서울 녹지가 지금 현재 턱없이 부족한데 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과감하게 재개발, 재건축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을 2012년에서 2018년까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393곳 약 새 아파트가 나올 물량으로는 26만 가구 분당의 약 2.5배 정도를 다 공급을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해제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17,000세대밖에 안 되고 내년에는 공급량 아예 없대잖아요. 이제 전세값밖에 오를 게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제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장난치지 말고 알았어요? 서울시장님 들으세요. 그냥 공급해 주세요. 서울시 돈으로 공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주민들과 거기 조합원들의 돈으로 도로 만들고 공원 만들고 녹지 만들어서 예쁜 아파트 지어 살겠다고 하니까 막지 마세요. 공무원님들, 구청 공무원님들 그냥 웬만하면 들어주세요. 그냥 알았죠? 재개발 이거 완화시켜 주세요. 재개발 완화 간단해요.
조합 인가 75%에서 70% 내달라고 많이 하니까 그냥 내려주세요. 70%로. 그리고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아타운 80% 너무 엄격하잖아요. 70%로 내려주세요. 어떤 재개발은 75%고 어떤 재개발은 80%고 그래서 주민들 분쟁시키고 싸움시키고 이거 그럴 거 없잖아요. 빨리 공급하면 서울시의 아파트 많이 늘어나면 그냥 가격 조정되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주택 불안 없어지면 괜찮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후진적으로 주택 때문에 정권이 흔들리고 주택 때문에 사람도 휩쓸리고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좀 자율기능할 수 있도록 일부 좀 공급 좀 해보세요. 재건축 풀어주세요. 재초안으로 얼마나 가격 잡겠어요. 재초학 한시적으로 좀 어느 너 아파트 나올 때까지 좀 한시적으로 폐지하세요. 기존 아파트들 위치가 다 좋잖아요. 그냥 그 낡은 아파트 살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그냥 재건축 하게끔 해가지고 그냥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안정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발전해야 되는 이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맨날 갑자기 긴급 해동, 긴급 부동산 조치. 문재인 정부 때도 스물 몇 번 했지만 안 잡히잖아요. 조치가 안 돼요.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 간단하잖아. 나 집 달라고 그러니까 집 공급해가지고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집 사지 마 이게 되냐고요. 빵 달라니까 빵을 좀 많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빵 사지 마 배고라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배만 불러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이게 기계 문명이 발전되면은요 편안한 주거를 원하는 것도 이 주택을 원하는 것도 빵 달라는 것과 같은 의식이다라는 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가자. 그냥 재개발, 재건축 완화해다. 왜 완화냐? 서울에 땅이 없다. 남산을 부실 수가 없다. 한강 메꿔서 아파트 공급할 수가 없다. 그러니 편안하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하고 교통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자동차에 1세대 1가구 차 한 대만 갖게 하기 운동을 한다든가 다른 나라처럼 차 2대 갖고 있으면 좀 더 비용 많이 받게 해서 도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비용을 세수를 걷어들인다는 거 이런 걸로 하고 집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동차 안 중요해요. 1세대 세주택 있으면 벌금 많이 때려도 됩니다. 그런 거 때리면 덜 사요. 쓸데없는 자동차 한 대 값이 아파트 한 채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 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 사람들이 집 못 사니까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소비가 가잖아요. 또 잘못하면 자동차 회사 또 힘들지 모르니까 아끼겠고요. 다만 중요한 건 필요한 걸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더 낫겠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또 토지거래가 이런 것들 구하지 말고 오히려 송파라든가 오금역이라든가 아니면 저쪽 방위역 이런 쪽으로 가면은요 싼 아파트들 여전히 있고 또 이번에 토지거래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이 살만한 아파트들 있고 인프라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학군 좋고 인프라 좋은 데서 또 다시 좀 내 집 마련하시고 허가구역 풀리면 또 비싸게 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